의외의 선택을 했던 정숙이 먼저 변명을 시작하죠. 팀 영수 쪽에는 정말 끼고 싶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상철은 잘 왔다고 합니다. 순자도 수긍해줘요. 다만 순자가 1대1 데이트를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고요. 정숙도 사과를 하고요. 좀 멋있었습니다. 그동안 정숙이 자신의 이미지를 많이 갉아먹었었어요. 근데 오늘은 팀 상철에 와서 확실히 얼굴도 좀 편해지고 좋아 보이고 사람마저 착해진 것 같네요. 그러더니 저녁값도 자신이 계산해요. 정숙이 변했습니다. 대인배가 됐어요. 피아노에서 시작해서 경상도가 더해졌다. 그리고 나이가 동갑이다. 아, 나한테 딱 맞는다. 이렇게 잘 맞는데 뭐가 또 잘 맞을까 궁금하다. 이게 고백이 맞나요? 상대에게 호감이 있다, 뭐 좋은 마음이 있다, 뭐 이런 뜻이 되나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영철은 그냥 조건이 잘 맞아서 만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고백 같지 않은 고백을 받으니까 영자가 감동이 없죠. 안녕하세요. 연프 방정식입니다. 4일차 맞아서 모처럼 다 같이 경포대 바닷가로 가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8화에는 팀 영수의 데이트만 나왔는데요. 정말 치열했던 데이트였죠. 영숙에게는 비극이었고요. 현숙에게는 희극이었네요. 영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요. 다른 분들은 같은 시각 어떻게 보냈을까요? 팀 상철은 서로의 1순위 순자와 영수에게서 탈출해서 도망온 정숙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숙이 이 데이트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정숙은 대인배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하시고요. 영철 영자의 데이트는 영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선택을 했는데요. 저는 계속 뭔가 좀 불편함이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동상이몽 데이트라고나 할까요? 예, 그리고 나온 데이트는 깜짝 데이트, 영식과 경수의 고독정식 되겠습니다. 짜장면에서 탈피했고요. 제대로 회 한 접시씩 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커플 누가 있죠? 네, 영호, 옥순, 광수, 정희 커플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너무 순항죽인 커플들이라 뭐 리뷰가 필요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방송 순서 그대로 따라갈게요. 팀 상철의 데이트가 먼저네요. 블럿 처리된 간판을 보니까 경포 대게 횟집으로 보입니다. 팀 영수에 이어서 여기도 대게를 먹습니다. 의외의 선택을 했던 정숙이 먼저 변명을 시작하죠. 팀 영수 쪽에는 정말 끼고 싶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상철은 잘 왔다고 합니다. 순자도 수긍해줘요. 다만 순자가 1대1 데이트를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고요. 정숙도 사과를 하고요. 나는 그냥 다친 마음을 풀러 왔을 뿐이고 너희 둘 사이를 방해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요. 좀 멋있었습니다. 그동안 정숙이 뭐 첫날은 만취 상태로 좀 주사를 보였고 영수와 사이에서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험악한 말들을 절 찾으면서 뱉어냈었잖아요. 예, 자신의 이미지를 많이 갉아먹었었어요. 근데 오늘은 팀 상철에 와서 확실히 얼굴도 좀 편해지고 좋아 보이고 사람마저 착해진 것 같네요. 그러더니 저녁값도 자신이 계산해요. 와, 정숙이 변했습니다. 대인배가 됐어요. 저녁 식사에 이어진 상철과 정숙의 1대1 대화 시간. 상철에게 고마워하면서 자신의 힘든 마음을 표현합니다. 평범한 연애, 평범한 가족 원했는데 이렇게 힘든가? 40살이 될 때까지도 혼자면 그냥 혼자 살 거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저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임신을 하신 상태라 혼자 사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평범한 게 제일 어렵다. 상철의 위로였는데요.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범함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정말 다르거든요. 산술적으로 평범함을 이야기하려면 가장 흔한 평균적인 부부관계, 평균적인 가족을 이야기하자면 그 속에는 행복한 요소도 물론 있겠지만 갈등과 스트레스 요소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요. 어렵게 삽니다. 소소한 행복, 덕택에 견디면서 사는 거죠. 평범한 삶을 원한다는 사람들이 묘사하는 그 평범한 삶을 살펴보면 평범하다기보다는 순리대로 본분에 맞게 뭐 과장되지 않게 사는 삶인데
갈등도 있고 나쁜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 고려하지 않아요. 네, 이건 평범한 삶이라고 보기 어렵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갑자기 재벌 2세를 만나 결혼하는 것, 물론 그런 게 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쉽다, 어렵다를 얘기할 때 재벌 2세랑 비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평범한 삶이라는 거는 그래서 곧 순탄한 삶이고, 순탄한 삶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정숙은 영수가 과연 그런 순탄한 삶에 적합한 상대인지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순자와의 1대1 대화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철 순자 커플을 보면 뭔가 계속 삐그덕대는 느낌이 있거든요. 톱니바퀴가 뭔가 어긋나서 잠깐은 같이 돌다가도 바퀴 하나가 이제 탁 튄다고 할까요? 이렇게 계속 어긋나다 보면 결국 톱니바퀴는 마모돼요. 그래서 이가 맞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안 돌아가죠. 근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화가 순조롭게 착착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이 없어요. 지금 여기 이 대화를 보셔도 상철은 자녀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녀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냥 지금 자녀 한 명이 있는 상대가 괜찮은지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말아요. 상철이 자녀 한 명 있는 분도 만나보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 계획을 이야기하는 건 둘째를 낳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자는 상철이 그동안 무자녀만 만나왔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만나냐 등의 이야기로만 답을 이어갑니다. 순자는 자녀 계획이든 둘째든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자신이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철의 생각, 확고한 생각을 듣고 싶다. 이런 의지만 있는 거죠. 방송으로만 안 나왔나요? 편집됐나요? 근데 결국 자녀 계획 얘기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요. 대화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적이 많아요. 상철도 뭐 똑부러지게 주제별로 차근차근 하나씩 대화를 해나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순자는 그냥 뭐 약간 의식의 흐름이 자유로운 대화법인가요? 제가 상철이었다면 막 열심히 대화를 했어요. 실컷 대화를 했는데 들은 내용은 하나도 없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둘의 관계가 확고합니다. 최종 선택까지 갈 수도 있겠어요. 다만 아시다시피 순자는 낯소리 엄마 후보는 아닙니다. 탈락했어요. 이제 영철 영자 차례입니다. 영철이 3일차, 4일차에 1순위로 뽑았던 그동안 바래왔던 영자와의 데이트가 성사됐습니다. 영철은 치밀한 작전을 세웠다. 치밀한 사전 정지 작업이 있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런데 막상 데이트 초반부터 저는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을 업으로 하고 있는 영자와 그냥 취미로 아마추어 밴드를 하고 있는 자신을 동급으로 놓고 보는 신뢰를 좀 범하고 있었어요. 영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뭐지? 이랬을 것 같아요. 좀 더 까칠한 사람이었다면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고요. 연주회, 초견 뭐 이런 대화를 하니까 본인은 너무 만족스러워 하는데 그렇겠죠. 좋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족스러워하면 상대도 그럴까요? 네, 영철이 그동안 1순위였다 고백한 건 좋았어요. 영자도 마음이 좀 열리는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영철의 고백은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피아노에서 시작해서 경상도가 더해졌다. 그리고 나이가 동갑이다. 아, 나한테 딱 맞는다. 이렇게 잘 맞는데 뭐가 또 잘 맞을까 궁금하다. 이게 고백이 맞나요? 상대에게 호감이 있다, 뭐 좋은 마음이 있다, 뭐 이런 뜻이 되나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영철은 영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어, 그냥 조건이 잘 맞아서 만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고백 같지 않은 고백을 받으니까 영자가 감동이 없죠. 영자는 순자에 대해서 묻습니다. 영자는 스킨십에 대해서 기준이 좀 엄격한 것 같아요. 순자에게 음식을 먹여줬던 행동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영철은 전혀 해명을 하지 못하고 해명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것 같네요. 뭐 그렇게 영철은 호감이 커진 것 같은데 영자는 오히려 관심도가 줄어든 것 같은 동상이몽의 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고독정식 커플 영식과 경수 되겠습니다. 짜장면을 먹었던 2일차 고독정식. 둘이 다음에도 또 우리 둘이 고독정식 먹을 것 같다. 뭐 이런 셀프 저주를 내리더니 네, 또 만났습니다. 걱정되더라고요. 경포대까지 와서요.
제작진도 이제 안타깝죠. 그러니까 짜장면을 강요하지 않았나 봐요. 보통은 짜장면은 강요하고 탕수육이라도 더 먹어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대단한 양보입니다. 푸짐하게 회를 먹었고요. 영식은 나는 솔로에서 관계 맺기에 실패하는 전형적인 코스를 밟아가고 있어요. 처음에 선택을 못 받아요. 근데 그 사이에 동성의 다른 출연자들은 내가 원했던 이성의 상대와 호감이 생겨요. 그런데 이성과 얘기를 나누기도 전에 그 동성의 출연자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친해집니다. 그래서 뭐 양보까지는 안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놓고 활동하지 못하게 돼요. 눈치가 보여서. 하루 이틀 지나고 이젠 다른 이성의 출연자를 알아봐야 되나? 다시 돌아보면 이미 다 파트너가 있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여기서. 제작진이 데이트 선택권을 초반에 잘 분배하면서 기회를 줘야 되는데요. 28기에서는 대놓고 영수 밀어주느라고 영식은 최대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수는 그나마 영숙에게 할 만큼 했어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영숙이 경수의 노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경수가 아쉬워했고 이제는 FA다. 그만해야겠다 얘기하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슈퍼데이트권 농담처럼 서로에게 쓰지 마시고요. 마지막 화이팅 한번 해보시죠. 네, 그리고 영식이 영자에게 가면 경수가 영숙에게 가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뻔한 데이트로 가볼게요. 영호 옥순 커플은 대하와 회를 먹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호감 확인 수준은 이미 아득하게 넘어섰고요. 썸 단계도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사귀어야 되는 수준인데 최종 선택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스킨십도 못하고 있고 그냥 사실 답답한 커플입니다. 그냥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 그동안 해왔던 대화에 비슷한 이야기로 재탕, 삼탕 하고 있어요. 장거리 얘기도 그렇고요. 한 가지 특이점은 초반에 비해서 옥순의 장난기가 많이 늘었어요. 원래 편한 상대를 상대할 때 옥순의 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화의 거의 90% 이상이 장난이에요. 빵빵 터지는 개그로 받아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진지하지 않은 좀 성의 없는 답변 수준에 가깝고요. 상대가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화에 진전이 없어요. 반면 영호는 장난과 진지가 이상적인 비율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요. 한 50대 50 정도. 그러니까 무겁지도 않고 재미도 있으면서 대화에는 또 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트뿅뿅 상태니까 영호 눈에 옥순의 모든 게 다 예뻐 보이기만 하겠지만 언젠가는 이런 대화법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호도 앞서서 상철이 그랬던 것처럼 둘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넌지시 물어봅니다. 아이 낳으면 예쁠 것 같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 나 지금 어필하는 거다. 옥수는 대답하지 않고 무슨 플러팅이냐 라면서 대충 넘어갑니다. 그냥 장난으로 넘어가려는 건가요? 영호도 받아줘요. 정자왕 플러팅은 아니야. 뭐 이러면서 농담으로 받아줍니다. 그럼 이제 옥순이 진지하게 답을 해줘야 될 차례인데 그런 게 없어요. 네,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그래도 둘 사이는 최고조입니다. 이상 전혀 없고 최종 선택까지 가겠죠. 마지막으로 광수 정희 커플입니다. 유일하게 횟집에 가지 않았고요. 발리다 포차라는 곳에 갔네요. 뭐 술집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먹는 게 거의 안 나와요. 뭘 시키긴 시켰는데. 내가 올 줄 알았냐? 물었더니 확신은 없었다. 그리고 뭐 영철도 전라도 대학을 나왔다더라. 영철도?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정희도 전라도 대학을 나왔다는 건가요? 네, 아무튼 관심 없는 얘기를 하니까 정의는 하품하고요. 저도 하품합니다. 네, 정의가 계속된 일정으로 좀 피곤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처 호텔에 가서 여느 커플처럼 인형 뽑고 오락하고 놀았네요. 데이트는 끝. 그런데 이날 저녁에 돌아와서 정의가 인터뷰 중에 오열을 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멘탈 놓고 놀았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즐거운 날이 없었다. 나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서 엄마로서의 책임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든다. 네, 자녀가 있는 돌싱들의 마음은 비슷하겠죠. 근데 정의는 정말 T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T가 되고 싶은 찐 F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9화 첫 번째 리뷰를 보내드렸습니다.
경포대 데이트를 마치고 이제 횡성으로 돌아가요. 4일차 밤 술자리, 5일차 아침까지 두드러지는 행보, 바로 영수 되겠습니다. 부화도 결국 남자 주인공은 영수 되겠습니다. 정숙과 현숙 사이에서 갈팡질팡, 방황하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남자 주인공이니만큼 따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연프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